예, 지금 화이자 백신을 옮겨서 싣고 예방접종센터로 출발하는 트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온도를 화이자 백신이 60도에서 80도 정도 이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온도를 유지한 채로 좀 이송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수화물 트럭인데요. 5대가 오늘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자, 예방접종센터가 5곳이라서 오늘 트럭 5대가 동원돼서 좀 현장으로 옮겨질 예정이고요. 백신 접종은 내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시작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 차량은 1호차입니다. 1호차라서 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가게 되고요. 뒤에 붙여 있군요. 예. 네, 나머지 넉 대는 지금 현재 차고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출발한 예. 뒤에 다시 물건을 실어서 차곡차곡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역시나 아까 설명을 해주신 대로 뒤에 뭐 경찰차도 있고요. 그리고 여분의 이제 냉동 차량도 같이 따라간다는 비상 말씀이신 상황 거죠? 때 이제 교체해야 될 차량이 쫓아가야 예. 됩니다. 네, 지금 1호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백순영 교수님 말씀을 잠깐 끊어서 죄송합니다. 1차와 2차 사이의 통증 이 얘기 듣고 있었는데요. 예방 백신이라는 게 근본 개념이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단백질을 집어넣음으로 해갖고 항체를 만드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각할 때는 이물질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 면역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면역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 오히려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역 반응이 좀 더 서서히 나타나면서도 그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뭐 발열이라든지 오할이라든지 몸살 두통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39도씨 이상의 고열이 난다든지 뭐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든지 할 경우에 있어서는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진통제를 좀 먹을 필요는 있지만 그것도 또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그건 이상 증상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고 병원,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2호차까지 출발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잠시 뒤면 나머지 이제 석 대의 트럭도 예방접종센터로 이동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보면요. 1분기, 그러니까 2, 3월에는 좀 오늘 보신 것처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뭐 의료진 지금 화이자 백신 맞는 경우 있고요. 2분기로 가면은 만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이제 3분기쯤 가면은 일반 국민들, 보통의 국민들이 이제 맞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1, 2분기, 1, 2분기는 사실상 이제 아주 제한된 사람들, 그러니까 취약한 그 코로나19에 취약하거나 중증으로 갈 네. 위험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그 의료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노숙인이라든가 예. 경찰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주로 맞게 되는 것이고요. 하반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한 백신들이 이제 일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예. 한두 달 안에 접종을 마치겠다 이런 계획인 것이죠. 예. 지금 여러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곳곳에 지금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학교도 못 가다 보니까 교육 격차도 굉장히 심해진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육 당국 가능하면 등교 수업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긴 한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접종 순위 좀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뭐 외국에서도 그런 곳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접종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사실은 상당히 그 논란도 있었고 논의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은 이 접종 순위의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다. 너무 복잡하게 하게 되면 직업별로 나누거나 예. 이런 그 처한 위치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사실은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제기될 가능성이 많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선생님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연령별로 맞추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예. 겁니다. 우선 물론 당연히 요양시설 같은 특수시설이나 의료진들은 우선적으로 맞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상황 자체가 특수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뺀 일반 국민은 무조건 나이 순으로 가자.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뭐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해진 순서대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학교 문제가 있다면 저는 18세 이하
접종이 가능하다 보면 학생들은 우선 맞출 필요는 있다. 학생들을 예. 네, 그 정도는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복잡하면 저는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나이 순이라는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투석 환자라든지 예. 뭐 장기 이식을 받았다든지 연령에 상관없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감염되면은 치사가 될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또 바이러스가 제거가 잘 안 됩니다, 몸 안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들은 좀 더 나이에 상관없이 조금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방역당국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초저온에서 이송이 가능한 화이자 백신의 이송 모습, 지금 5번째 트럭까지 출발하는 모습, 저희가 여기까지 촘촘히 전해드렸습니다.